자, 그런데 경제발전 총력추진도서에서는 특히 남북관계가 핵심이에요, 얘네들이. 자, 경제개발구, 갈마해양관광지구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개성공단 125개 업체, 그 외국 업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금강산 관광 지금 문 닫혔지만 193만 명 갔거든요, 10년 동안. 금강산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근데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산 세계에서 딴 거 또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한테 금강산이지 세계인한테 금강산이 아니에요, 그쵸? 193만 명의 거의 대부분 누구였겠어요? 우리였어요. 자, 개성에 외국인 업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자, 갈마 해안관광지구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왔거든요. 자, 세계적인 여러분 해안 관광단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계적인 해안 관광단지 말해 보세요. 저기 지중해도 있고. 플로리다, 지중해, 플로리다, 지중해. 그 다음에 베트남, 다낭, 필리핀, 부세. 호주도 있고. 예, 거긴 다 거의 사시사철 헤엄쳐요, 그렇죠? 우리 강릉은 1년에 해수욕장 몇 달 문 열어요? 2달 열잖아요. 원산은 강릉보다 더 위죠? 그 물이 더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무슨 해양 관광지예요, 여기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자, 현대 우리 보고 금강산 나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 뒤로 철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금강산 보고 잠은 어디서 자라고요?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투자해요? 북한에? 저런데 누가 투자해요? 우리만 투자하지. 그쵸?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확실히 필요해요. 그쵸? 근데 미국 눈치 봐야 되니까 미국이 허락 안 해주면 힘들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북제재 해소해야 돼요. 철도, 도로, 전력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쵸? 자, 중국이 도와주면 되지. 이번에 밥 우드워드 기자,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김일성, 김정일이 죽을 때 아들한테 미국은 믿어도 중국은 믿지 마라. 그러니까 김정남을 죽인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형제국가지만 언제나 두렵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역사 5000년에 중국이 강성할 때 한반도가 편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이번에 밥 우드워드 책에도 나오잖아요. 27통 친서 중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 하나도 없었다. 폼페이오는 그거를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해 주기 때문에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걸로 해석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이 화교들한테 땅 다 팔아먹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북한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머리 좋아요. 우리 중국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죠. 애증이죠. 뭐 중국 분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애증이죠. 필요하지만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막 다가고 싶지는 않은 두 가지 면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한테 북한이 의존하겠어요? 우리는요, 만만하거든요. 북한이 보기에.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이제 협상에 나갔던 우리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북한한테 뭐 도와달라고 북한이 얘기하면 남북관계 좋을 때, 야, 뭐 이런 거, 야, 우리 예산 없어. 그럼 북한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 그 교류협력 기금 어디 항목에 있으니까 그거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남북협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북한한테.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남북미 정상회담 흐름도인데 우리가 잘했어요. 우리 아니었으면 안 됐어요. 이번 밥 우드워드 책에도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우리 아니었으면 안 됐다고 2번이나 위기 있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난지도 여기 설명이 돼요.
자, 봐요. 이건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이건 남북 정상회담, 이건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죠. 요전에는요. 평창에 왔죠. 요전에는요. 정영 실장이 평양 갔다가 워싱턴 갔죠. 이렇게 돼요.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워싱턴 간 거예요. 한 대 비핵화 한 대. 진짜야? 갈게. 여기서 비핵화 합의합니다. 했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싱가포르에도 똑같이 비핵화 합의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죠? 자,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하고 나서 피곤할 텐데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요. 트럼프 만나요. 야, 안 된다. 비핵화 안 된다. 그래? 그럼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북한이 펜스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안 해 그랬죠.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그냥 판문각에서 그냥 단타로 만났잖아요. 자, 한 번에 위기 극복됐어요. 자, 출발점이 어디? 우리죠? 우리가 양측을 설득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진도가 없어요. 그쵸? 폼페이오 7월 달에 평양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못 만나고 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9월 19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합의문을 도출하죠. 여기에 영변 핵단지라고 하는 팩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이건 남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핵 폐기 대상을 들어있어요. 공동성명에. 그런 다음에 9월 19일 날 갔다가 아마 20일인가 21일 날 돌아오실 거예요. 평양에서. 그럼 피곤하죠? 근데 바로 문 대통령이 어디 가요? 유엔으로 가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영변 내놓는다 그랬겠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게 바로 다음에 하노이에서 영변 폐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영변을 내놓게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깨졌죠.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 날 또 워싱턴에 달려갔어요. 야, 그러지 말고 해라. 그리고 트럼프를 어디로 불렀어요? 6월 30일 날 서울로 불렀어요. 트럼프는 이때 어디 있었어요? 6월 29일 날 도쿄에 있었어요. 근데 도쿄에서 어떻게 해요? 트윗을 날리죠, 자문이한테. 야, 만나자 그러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바로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기억나죠? 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여기 우리 역사 바로 알기죠? 여기 방문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제 이제 오늘 전화 오면 내일 와요? 그럼 불가능해요. 온다고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전화가 와요. 와서 경호원들이 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요. 여기 동선부터 사람 통제하고 올 수 있는. 이게 VIP의 경호 의전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서 DMZ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여길 가는데 그런 경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음 날 그냥 후루룩 가요? 여기서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볼턴 보좌관 책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일어나는 방에. 폐기되고 이건 실패하고 나니까 한국 측에서 배위나 판문점에서 추가 정상회담 하자고 제의해 왔다고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 판문점 회동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성과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트럼프 만나요. 야, 그러지 말고 또 해. 그래서 10월 5일 날 스톡홀름에서 이건 실무 협상이에요. 했는데 이게 깨졌어요. 이 그림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일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통이죠? 근데 자, 봐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화가 났는지. 지금 누구 말 믿고 여기 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거죠. 야, 그러면 여기서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왜 해줬겠어요? 기분 좋았으니 이제 된 줄 알았던 거죠. 백두산 갔어요, 신나게. 하노이 갈 때 김정은 위원장 웃으면서 갔죠? 60시간 기차 타고 갔죠?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죠. 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당한 거예요, 둘 다. 근데 하노이 갔는데 트럼프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지금 누구한테 짜증나요? 문재인 짜증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언제나 합의를 깬 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저는 무슨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전략에 의해서 북한의 미래 먹고 살기 위해서 협상하는 동은 확실합니다. 근데 두 번 다 깨졌죠. 여기도 깨졌어요. 630도. 이게 어디서 볼 수, 이건 팩트예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이렇게 말해요. 630 판문점 조미 순회회담, 이게 북한 표현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순회회담,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미국 국무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용어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just 미팅이었다. 회담이 아니고 회동했다. 회담과 회동의 차이는 뭐냐? 회담은 의제가 있는 거예요. 회동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요. 회담으로 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왔는데 항상 의도 터진 거죠. 받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겠죠? 그렇다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왔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왜 깨졌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정치적 성과주의. 그 다음에 볼턴 책 보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지들끼리 막 파열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그러니까. 왜? 이슈 할 때. 이때 뭐예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리를 폭로할 때, 아마 여길 거예요, 아마. 여기. 예. 여기는요, 이때는 미국 민주당 그 경선 시작하는 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온 거지 진지하게 합의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스태프들은 합의할 준비한데 안 만들어놨었고.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네요. 볼턴이 요구한 게 이거예요. 자, 핵과 미사일 신고를 먼저 해라.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북한한테 폐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신고해. 그거 상식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북한이 신고했어요. 나 핵 여기 있고 여기 어디 다 있어서 범죄를 다 사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비핵화 행동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행동. 안 한 거죠? 신고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신고 단계에서는. 비핵화 행동은 안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이런 거예요. 엄마랑 공부 열심히 할게 약속했어요. 그래 잘했어 하고 선물 줘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신고가 중요한데 신고했다고 해서 미국이 제재 해제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협상이 결렬되면 북한은 어떻게 돼요? 신고해서 빨개 다 벗었는데 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한 거지만 상식적으로 비핵화 협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근데 보상은 2단계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북한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자, 두 번째 볼턴 이야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은 뭐냐면 이렇게 날아가는 게 탄도미사일이에요. 이렇게 날아가는 게 크루즈 미사일이고. 자, 탄도미사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는 1000km까지. 중거리는 1000에서 5000까지. 5000 이상이, 자, 이 모든 이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해야 되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10,000km까지 가는 건 어디? 미국을 위협하죠? 없애야죠? 5,000km는요? 괌, 하와이 가요? 없애야죠? 자, 그럼 1,000km 이하는요? 우리도 1,000km 이하 세계 미사일 최강국이에요. 중국도 있어요, 1,000km. 일본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모든 공격 능력을 다 없애요, 미사일을. 나머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북한이라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없애야 되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복잡한, 2년 내 비핵화 그랬어요. 2년 내.
볼턴.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핵 전문가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팀이에요. 이 사람은 북한 핵을 가장 잘 알아요. 왜? 북한이 초청했어요, 여러분. 왜? 자기네들이 핵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협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잡은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북한 핵 비핵화에 10년 걸린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15년 걸린다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2년 내에 돼요? 핵물질 생산시설, 원자력 발전소, ICBM부터 시작해서 국호 전체가 핵시설이에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하나 폐기하는데 우리가 잡은 시간이 10년이에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 끝났어요? 아직도 지금 침출수 나오고 있어요. 원자력이 그런 거예요. 근데 2년 내에 돼요? 그러니 이런 볼턴의 입장 갖고 이게 협상이 됐겠어요? 북한이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깨지는 게 당연한 거죠. 깨지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성과 있었어요? 결렬.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위기에 자, 2012년에 집권하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공개적으로 공개 발언이에요.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작년에 하노이 끝나고 12월 작년 말이에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세요 라고 말했어요. 좌절이겠죠? 불안과 좌절, 분노가 섞여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상태예요. 기억나요? 하노이 싱가포르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성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3만 불 넘었죠? 네. 이 사람들 790불이에요. 고난행군 몇십만 명 굶어 죽을 때 최대가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6.5%였거든요. 올해 예상이 마이너스 8.5%예요.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 상태예요, 지금. 올해 미국 8월달 보고서예요, 농무부. 거기다 코로나, 국경 완전 차단, 내부도 완전 차단. 우드워드 책에 나오잖아요. 북한도 코로나로 호되게 당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말했다. 어떻게 막고 있는지 알아요? 국경 차단, 내부 이동 차단. 우리도 몇백 명 늘어나면은 야 사회적 거리두기 2.5, 3.5 그럼 발쑥 줄잖아요, 그렇죠? 겨우겨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로나 잡는데 어떻게 굶어 죽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영세 상인께서 코로나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수해 올해 어마어마해요. 믿을 수 없는 게 오늘도 소식을 좀 받았는데, 근데 눈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정 뭐 소스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특정 수해지구 하나인데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얘기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코로나에 수해까지 겹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